민간인 출입 통제선 산하의 분단은 빨간색 지뢰 표지판으로 다가온다. 군사 보급로를 제외한 민통선 주변은 모두 미확인 지뢰지대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지뢰 표지판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임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지금 1억 1천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그중 1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바로 우리의 비무장지대에 있다. 더욱이 민통선 미확인 지뢰지대에는 어떤 지뢰가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된 적이 없다. 다만 반영구적인 지뢰의 특징 때문에 지뢰는 존재하고 있고 그 위험 지역이 한반도에는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파괴한 자연의 복원력을 알 수 있다는 지뢰지대. 인간들이 스스로 폐기한 저 죽음의 땅 민통선 지뢰밭에서는 분단 반세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야생동물이라는 자연의 창을 통해 대암산 주변 지뢰밭의 생명력을 들여다보자. 한겨울 중부전선 민통선 지역인 대암산에도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린다. 때로는 눈꽃도 피우며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소곳이 드러내기도 한다. 인간에겐 분단과 공포, 죽은 땅인 민통선 지뢰지대는 계절에 따라 살아있는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수만 년 동안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살아온 야생동물들의 생명 질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지뢰지대다. 취재팀이 전방의 군사 보급로를 따라 지뢰밭의 야생동물 추적 작업을 시작한 겨울 어느 날, 노루네, 노루. 제법 큰 동물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민통선 군사 보급로엔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 야생동물의 발자국은 노루. 위협을 받거나 쫓긴 흔적이 아닌 먹이를 찾아 자연스럽게 이동한 흔적이었다. 운 좋게 민통선 겨울산에서 멧돼지 무리를 만났을 땐 죽음의 땅, 그 지뢰밭이 생명의 땅으로 다가왔다. 멧돼지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제치며 먹이를 찾아 한 발 한 발 지뢰밭을 개척해 나간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 멧돼지같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야생동물에겐 겨울이 가장 고통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민통선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잠자리도 필요하다.
멧돼지는 마른 풀과 바위 잎기, 작은 나뭇가지로 집채만한 보금자리를 만든다. (3월) 초순, 민통선 지뢰밭은 아직 겨울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어 여전히 황갈색이다. 하지만 민통선 지뢰밭엔 먹이를 구하는 멧돼지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특별한 행동권역이 없는 멧돼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지뢰밭을 누비며 먹이를 찾는다. 지뢰밭을 오가며 먹이를 찾아야 하는 멧돼지는 훌륭한 위장천술가다. 나무에 새잎이 나기 전 멧돼지 털 색깔은 대부분 자연의 색깔과 똑같은 황갈색이다. 먹이를 찾아다니다 이상한 조짐을 느끼면 바로 털 색깔과 같은 나무 뒤에 숨어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고 이동한다. 반세기 가깝도록 지뢰밭을 주 서식지로 살아온 민통선 멧돼지들은 익숙하게 철조망을 통과하며 뛰어다니기도 한다.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강인한 털은 철조망을 통과해도 몸이 상하지 않게 보호한다. 지뢰밭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수컷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수컷 멧돼지. 지뢰밭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인다. 몸무게가 200kg 이상인 이 큰 수컷 멧돼지는 안타깝게도 발목이 잘렸다. 지뢰밭을 누비며 생활하다 발목 지뢰를 밟아 다리를 다친 것이다. 민통선 지뢰밭 야생동물들은 때로는 이렇게 분단의 희생이 되기도 한다. 봄이 다가오면 지뢰밭은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텃새들의 날갯짓으로 바빠진다. 천연기념물 242호로 지정된 까막 딱따구리. 벌써 둥지를 만들고 신방 차릴 준비를 마쳤다. 수컷은 고사목에 강한 부리로 나무 구멍을 파서 신방을 만들었다. 부부 까막 딱따구리는 특유의 울음소리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민통선에 다가오는 봄을 알린다. 텃새인 동고비도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까막 딱따구리의 묵은 둥지에 보금자리를 만든 동고비. 큰 구멍에 진흙을 메워 자신의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동고비는 숲속의 훌륭한 건축사다. 동고비의 이런 둥지는 번식을 하는 동안 따뜻하게 새끼를 보호하고 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지혜다. 민통선 지뢰밭에서도 거침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물이다. 금강산 자락을 넘어 남으로 흘러오는 수입천. 수입천 한 계곡에서는 물까마귀 부부가 둥지를 만드느라 날개짓이 분주하다. 아직 계곡에는 흰 눈이 쌓여있지만 둥지의 건축 자재를 찾느라 바쁘게 계곡을 오간다.
집 재료는 바위 이끼. 이끼를 물어다 차곡차곡 쌓으며 둥지를 만든다. 꽁꽁 얼었던 계곡의 물이 풀리면 물까마귀의 보금자리가 완성된다. 봄이 다가오면서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북녘으로 귀향하기 위해 기류를 타는 연습이 한창이다. (4월이) 되면 민통선 지뢰밭은 연한 생명의 빛깔로 치장한다.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들은 여린 새순을 내보이며 봄 기지개를 시작할 때, 지뢰밭 갈대숲에서는 고라니가 삐쭉 얼굴을 내민다. 진화학적으로 고대형 사슴의 하나인 고라니. 민통선 지뢰밭 가운데서도 나지막한 야산이나 갈대 같은 풀이 우거진 들에서 주로 서식한다. 나무 뿌리나 어린 싹, 나무 순을 먹고 사는 전형적인 초식 동물이다.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는 고라니의 모습에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다. 고라니는 입 양옆으로 나오는 송곳니가 특별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송곳니는 끝이 칼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유일한 자기 방어 수단이다. 오랜만에 맛보는 여린 새순. 고라니는 능숙한 솜씨로 새순을 훑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초식 동물의 성품이 그러하듯이 고라니는 온순하며 겁이 많다. 먹이를 먹다가도 조그만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먹이를 찾을 때도 조심성 있게 발걸음을 옮긴다. 몸집에 비해 다리가 긴 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해왔다. 고라니는 여느 초식 동물과는 다르게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개울을 찾아 물을 마신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희귀한 야생 동물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국제적으로는 귀한 야생 초식 동물 자원이다. 고라니는 고대형 노루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멧돼지 무리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지뢰밭 어디를 가나 맛있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화창한 봄날, 멧돼지의 봄나들이. 멧돼지가 먹이를 먹는 동안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특이한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바로 까마귀와 멧돼지가 서로 돕고 사는 공생 관계가 증명된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찰된 기록이 없는 특이한 공생 모습이 중부전선 민통선 지뢰밭에서 처음으로 목격됐다. 가까이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멧돼지 등에 까마귀가 올라탄다.
까마귀는 먹이를 먹고 있는 멧돼지의 등을 옮겨다닌다. 귀찮을 법도 한데 멧돼지는 통 쫓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더욱 신기한 것은 까마귀끼리 멧돼지 등에 올라타기 위해 서로 부리로 위협하며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이다. 까마귀는 멧돼지 등에 올라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까마귀는 멧돼지 등에서 먹이를 찾아 먹는다. 까마귀는 멧돼지 털 속에 사는 기생충을 잡으며 먹이를 구하는 것이다. 멧돼지는 까마귀가 기생충을 잡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의 방문을 거부하지 않는다. 민통선 지뢰밭에서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생존의 방법을 익혀오고 있다. 까마귀와 멧돼지의 공생, 살아 숨쉬는 민통선 지뢰밭의 자연 생태계다. 멧돼지와 까마귀가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멧돼지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충과 같은 것을 까마귀가 먹어줌으로써 도움을 주고, 까마귀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목욕을 하는 특이한 습성을 멧돼지는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만 논의됐던 이러한 사실이 처음으로 민통선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먹이를 먹던 멧돼지가 갑자기 고꾸라지듯 쓰러진다. 마치 심장에 총알을 맞은 듯 쓰러지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번엔 방향을 바꾸며 또 넘어진다. 그리고는 흙에다 몸을 비비며 마치 군인들이 낮은 포복 자세로 고지를 진격하듯 내려온다. 이런 행동은 거친 털을 관리하는 멧돼지의 건강관리 방법이다. 몸에 붙은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해 멧돼지가 자연에서 터득한 적응력이다. 진흙탕 속에서 목욕을 마친 멧돼지의 털에서는 윤기가 흐른다. 이런 특이한 습성은 자연과 더불어 긴 세월을 살아온 멧돼지 나름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중부전선 민통선 지뢰밭에서 야생동물을 취재하는 동안 발굽이 있는 포유류 동물인 우제류의 서식 밀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민통선 지역의 미확인 지뢰밭 자체가 인간의 접근, 기타 방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야생동물의 서식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 자체가 야생동물의 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의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야생동물 가운데 발굽이 있는 우제류는 사냥과 멧돼지, 고라니와 노루가 있다. 멸종위기에 처해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사냥도 민통선 지뢰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사냥은 오랜 진화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주로 암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으로 불리고 있다. 사냥은 주로 나뭇잎이나 줄기를 먹고 산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멸종위기에 처한 적색 자료서에 수록된 우리의 귀한 야생동물 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사냥이 보이지 않아 멸종됐을지도 모른다고 야생동물학계는 걱정해왔다. 그러나 민통선에서
사냥이 무리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취재팀에 확인됐다. 사냥과 멧돼지, 고라니 등은 모두 한 다리에 커다란 발굽이 앞에 둘, 그리고 작은 발굽이 뒤로 둘씩 달려있다. 그러나 같은 우제류라도 멧돼지 발굽은 또 다른 점이 있다. 고라니는 작은 발굽이 땅에 닿지 않아서 자국이 생기지 않지만 멧돼지만큼은 크고 작은 발굽 4개가 모두 발자국으로 남는다. 특히 우제류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어서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토해내서 씹는 이른바 되새김질 습성이다. 그러나 멧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동식물 모두를 먹이로 하는 잡식성이 다르다. 열목어 서식지로 유명한 중부전선 두타연 계곡. 봄이 되면 새 생명의 기운이 한껏 무르익는다. (4월) 하순이 되면 이곳에서는 열목어의 행진이 벌어진다. 인적이 드문 만큼 80cm가 넘는 열목어가 무리를 지어 떼지어 다닌다. 열목어는 거친 폭포의 물살과 몇 번에 걸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폭포의 물살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야 산란 장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미 열목어가 산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벌이는 폭파고의 치열한 싸움은 해마다 벌어지는 생명의식이다. 어미 열목어가 산란 장소를 찾기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동안 노랑 할밋에도 번식지를 찾기 위해 종종 걸음이 한창이다. 노랑 할밋에는 봄에 찾아와 번식을 하고 가을이 되면 다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하는 여름 철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사 보급로입니다. 이 군사 보급로 양쪽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확인 지뢰지대 안에는 초본유를 비롯해서 아카시아 나무 등 각종 나무가 50년 동안 스스로 커오고 있습니다. 이 지뢰지대 안쪽은 살아있는 정글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민통선 지뢰밭은 푸르름을 더해간다. 번식기를 맞은 야생 동물들은 이때가 되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멧돼지가 주로 먹이를 찾는 지뢰밭에 경계시 많기로 소문난 고라니가 놀러왔다. 음지를 좋아하는 고라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숲속만을 골라서 먹이를 찾는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신성시 되어온 고라니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지만 지뢰밭에서는 낮에도 관찰된다. 천적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빠른 뜀박질밖에 없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동안에도 항상 경계 자세를 늦추지 않는다. 조그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바짝 긴장하는 고라니. 다가오는 천적을 빨리 눈치채고 오직 뛰어 달아나는 것만이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자연 생태계에서 고라니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오랜 세월 인적이 끊긴 민통선 지뢰밭에서 살아온 고라니는 별 경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고라니와 노루의 그 외부 형태 차이는 무엇보다도 고라니의 경우에서 암수 모두가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루의 경우에 있어서는 엉덩이에 흰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라니의 경우에서는 수직적으로 낮은 지역, 야산 지역에 분포하는 데 많아요.
노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야산으로부터 고산지대까지 수직적 분포가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멧돼지는 생김새가 기품이 있거나 아름답지는 못한 동물이다. 그러나 열악한 자연 조건에서의 적응력, 특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지뢰밭에서의 적응력은 멧돼지를 따라올 야생 동물이었다. 오랜 자연의 적응 생활 속에서도 특수화되지 않게 살아온 멧돼지의 생명력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잡식성에 있다. 더욱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코 모양과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털 때문에 멧돼지는 일반적으로 우둔함이 부각돼 있다. 그러나 출산 때가 된 멧돼지는 위협을 느낄 땐 맹수와 같은 저돌성과 민첩성으로 끈끈한 모종을 보인다. 5월의 늦은 오후, 민통선에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온몸의 털 색깔이 검은색인 어미 멧돼지는 주위를 살피며 새끼가 나와도 안전한지 먼저 살피는 영리함도 보인다. 어미 멧돼지의 신경은 예민하다. 어미 멧돼지의 목줄기에서 등줄기까지 이어진 길고 빳빳한 털이 마치 밤송이처럼 일어나면 저돌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표시다. 지뢰밭에서 새끼를 키워야 하는 어미 멧돼지의 마음은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천적의 표적이 되는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구하러 다닐 때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긴장감 때문에 이 털이 항상 돌출돼 있다. 어미 멧돼지의 생존 교육은 군 작전같이 치열하다. 항상 긴장감 속에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민통선 지뢰밭. 어미 돼지 모성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미는 새끼에게 먼저 안전이 확인된 길로만 다니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미가 수십 년 동안 개척한 민통선 지뢰밭의 생존의 길.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것부터 배운다. 어미 멧돼지가 개척한 민통선 지뢰밭의 길을 따라 먹이를 찾아 나선다. 아직 젖냄새를 참지 못하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먹이를 확인한 어미는 주위의 안전부터 살핀다. 안전을 확인한 어미. 지뢰밭 숲속에서 기다리던 새끼 돼지들은 어미의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어미 배 밑을 파고든다. 배 밑으로 새끼들이 오면 어미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자신과 새끼의 모습이 모두 노출된 개활지. 방심은 금물. 숲속의 작은 소리나 움직임. 어미 돼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민통선 지뢰밭의 이방인인 취재팀이 끝내 못마땅한 어미는 순간이지만 새끼의 안전을 생각하며 고심한다. 어미 멧돼지의 결정은 새끼들의 안전지대 대피. 안전지대의 대피는 마치 고지를 점령하는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진다. 어미는 분대장, 새끼들은 분대원. 어미는 언제나 앞장서서 행동으로 명령을 내린다.
행동 수칙은 언제나 일사불란하다. 어미가 방향을 바꾸고 숲속으로 이동.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쏜살같이 숲속으로 이동한다. 다시 어미가 개활지를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 새끼들도 재빠르게 어미를 따라 움직인다. 어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새끼는 민통선 지뢰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멧돼지의 생존 교육을 관찰하는 동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어미 멧돼지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 장소에 혼자서 접근해 안전을 확인한 뒤에 새끼를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다닐 때는 어미와 새끼가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멧돼지의 모습에는 민첩한 행동과 빠른 판단 능력, 현명함이 배어 있다. 이러한 어미의 생육 초기 생존 교육. 민통선 지뢰밭에서 생명을 이어온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멧돼지 생태계의 비밀이다. 새끼 멧돼지는 어미하고는 다르게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을 만큼 귀여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몸 전체가 젓갈색 바탕에 세로로 검은 빛을 띤 줄무늬가 다람쥐처럼 나있다. 새끼 멧돼지에 무늬가 있는 것은 아직 어려 천적을 만났을 때 제대로 안전지대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보호색 구실을 한다. 새끼 멧돼지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 털만 마르면 바로 뜀박질을 하며 천부적인 민첩성을 발휘한다. 이 무늬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다. 어미를 따라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새끼 멧돼지들의 마라톤. 민통선 지뢰밭에서 해마다 5월이면 펼쳐지는 오묘한 자연의 생명 순환 과정이다. 엄마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 치열한 생존 교육을 시키며 기르는 동안 아빠 멧돼지는 무엇을 할까? 대부분의 포유 동물이 그러하듯이 발정기를 제외하고는 수컷 멧돼지는 주로 단독 생활을 한다. 한겨울에 이루어지는 교미 시기를 제외하고는 암컷 멧돼지는 수컷 멧돼지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제한된 먹이와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야생동물 자연 생태계는 인간 사회하고는 다르게 목의 중심 사회가 아직도 지배적이다. 멧돼지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는 단순하다. 짝을 찾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독 생활을 하는 어른 수컷. 민통선 지뢰밭에서 혼자 움직이는 멧돼지는 대부분 수컷이다. 모든 포유류 야생동물이 그러하듯이 멧돼지도 목의 중심에 무리를 이루고 있다. 암컷은 아직 번식 능력이 없는 새끼와 공동 생활을 한다. 때로는 2마리 이상의 암컷이 함께 여러 마리의 새끼를 보호하며 키우기도 한다. 아직 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번식을 할 수 없는 젊은 수컷들은 엄마 곁을 떠나 자기들끼리 따로 생활한다. 어미 멧돼지는 땅거미가 지면 새끼들을 데리고 더욱 활발하게 먹이 찾기에 들어간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이) 되면 험준한 산이 많은 민통선 지뢰밭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이제 새끼 멧돼지들은 비바람이 있는 혹독한 자연과 싸워야 한다. 민통선 지뢰밭은 녹음이 우거지고 이름 모를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로 고개를 내민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멧돼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새끼 멧돼지는 이제 건너편 지뢰밭의 먹이를 찾기 위해 어미를 따라 나선다. 새끼들이 온 힘을 다해 군사 보급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오직 중부 전선에서만 볼 수 있다. 멧돼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휴식처가 따로 있다. 중부전선 전방초소 주변에서 취재팀은 멧돼지의 휴식처를 어렵게 찾아냈다. 멧돼지의 휴식처는 사방이 가려져 있고 흙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이 고여 있는 장소다. 이 나무 같은 경우 보면 멧돼지가 많이 이렇게 몸을 비빈 흔적들이 있거든요. 멧돼지가 이 나무에다 몸을 비비는 이유는 뭡니까? 예. 멧돼지는 진흙으로다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흙이 마른 다음에 진흙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 나무에다 비비는 장소입니다. 중부 전선에 살고 있는 멧돼지들은 우리 장병들과 함께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익숙해진 얼룩무늬 국방색은 이미 멧돼지에게는 경계 대상이 아니다. 중부전선의 보급로를 따라 이동하는 멧돼지. 우리 장병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오후가 되면 멧돼지들은 어김없이 이 군사 보급로를 건너 반대편 지뢰밭으로 먹이를 찾아 나선다. 새끼 멧돼지하고는 다르게 2년가량 된 이들 큰 멧돼지는 마치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순찰하듯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이동한다. (8월이) 되면 젖을 땐 새끼 멧돼지들의 행동은 더욱 민첩해진다. 어미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린 새끼들. 안전 확인 작업은 여전히 어미의 몫이다. 먹이를 발견한 어미, 안전이 확인되자 숲속에 숨어있던 새끼들을 부른다. 먹이를 먹는 동안에도 어미의 경계 행동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어미는 후퇴 신호를 보내며 잽싸게 숲속으로 몸을 숨긴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어린 새끼들이 먼저 먹이에 접근하자 몸을 숨기고 있던 어미는 다시 나머지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난다. 먹이를 먹는 동안 어른 수컷 멧돼지가 나타났다. 새끼들만 먹어도 부족한 먹이. 어미는 한때 사랑을 했을지도 모를
큰 수컷 멧돼지와 싸움을 벌인다. 승자는 모성애로 가득 찬 어미 멧돼지다. 새끼 멧돼지들이 모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마철에는 호구 속에서 굶주림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 특히 주 서식지인 지뢰밭에서 지뢰를 피해 다니며 먹이를 구해야 한다. 장마가 지나가면 민통선 지뢰밭은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각종 지뢰가 존재를 드러낸다. 6.25 당시 묻어놓았던 대전차 지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확인 지뢰지대의 존재를 알리듯 거대한 지뢰가 그 몸체를 드러냈다. 새끼 멧돼지들은 이 지뢰밭에서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사방이 지뢰밭인 민통선에서는 철저한 생존 교육을 받은 새끼 돼지만이 어른 돼지로 성장할 수 있다. 20세기 마지막 지구상 유일한 분단의 상징인 지뢰밭. 이것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들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다시 지구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무기로 중무장을 시켜놓았지만 자연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 DMZ 지역이나 민통성 지역 자체는 야생동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민통선 지역의 개발 계획 자체는 지금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리할 야생동물의 서식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므로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포기한 땅 지뢰밭. 그곳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며 서로 돕고 살고 있다. 우린 그 지뢰밭에서 야생동물이라는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바로 죽음의 땅인 지뢰밭을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땅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은 분단 반세기 동안 지뢰밭에서 해마다 생명 탄생 작업을 벌여오며 그 살벌한 땅이 생명이 숨쉬고 공존할 수 있는 숲으로 바꿔버렸다. 자연은 민통선 지뢰밭에서 말한다. 반목과 갈등, 금지와 절망의 장소 지뢰밭을 나눔과 공존,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하고 있다.